안녕하세요.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. 오랜만에 또 영상을 만들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. 이 겨울에는 제가 이 촬영을 하기가 애매해요. 출퇴근에만 찍는데 출근길에 해가 안 뜨고 퇴근길에 해가 안 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두운 상황에서 찍으려면은 영상이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영상을 잘 못 찍었는데 지금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해가 뜰 무렵이라서 이 정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라떼 만드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우리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라떼 많이 주문 들어오잖아요. 라떼를 만드실 때 매장에서 여러 카페들에 가서 이제 먹어보면 프랜차이즈나 바로바로 뭐 그 라떼 폼이나 이런 퀄리티를 신경을 안 쓰는 매장도 있고 꽤 공을 들여서 음료를 만들어 주시는 매장들도 있죠. 근데 저는 최소한 한 2잔까지는 한 번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, 그리고 이 2잔을 왜 못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물론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매장들은 뭐 라떼아트를 따로 하지 않고 뭐 매장에 따라서는 그런 폼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매장들도 있죠. 왜냐면은 숙련된 바리스타 분이 커피폼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아서,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유를 데워 가지고 일정량의 거품을 부어서 나가는 레시피로 음료가 이제 정해진 매장들이 많을 거예요. 라떼라고 하면 뭐 그냥 우유가 들어가 있는 모든 음료들이겠죠. 뭐 바닐라 라떼가 될 수 있고 뭐 헤이즐넛 라떼도 될 수 있고요. 거기에 우유를 데워야 되는 음료 중에서는 뭐 핫초코가 될 수도 있고, 이런 우유가 데워져 들어가는 음료들을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직원분들이 다 우유를 데워가지고 폼을 내가지고 라떼아트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려주실 거예요. 근데 많은 분들이 학원에서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잔은 가능하게끔 만들어지거든요. 뭐 어차피 시험을 볼 땐 그렇게 볼 테니까. 근데 그 2잔을 만드는 게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일반 카페에서 12온즈 내지는 13온즈짜리 따뜻한 컵 혹은 10온즈짜리 컵으로 2잔을 만드는 것보다 작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배울 때 스팀을 쳤던 걸로 치면 음료를 한 잔 이상 못 만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. 학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라고 하면 180ml짜리 잔 2개에다가 뭐 카푸치노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, 그래서 막상 실무에 가보시면은 쓰고 있는 피처가 한 600ml 정도 짜리 피처에다가 거기다가 뭐 우유를 한 3분의 2나 뭐 절반 정도 따라가지고 라떼 한 잔을 만드십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10온즈에서 12온즈짜리 테이크아웃 컵을 기준으로 쓰시는데, 그러면 한 잔 한 잔 공들여서 만드세요. 물론 한 잔 한 잔 스팀을 쳐가지고 만드는 게 그 폼을 더 곱게 만들 수도 있고 라떼 아트를 하기에도 수월할 거예요. 근데 이 효율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. 바쁜 매장이나 오피스 매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에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라떼가 5잔 들어오거나 뭐 앞 테이블에서 라떼 한 잔, 그 다음 분이 라떼 2개에 아메리카노 하나, 그 다음 분이 또 라떼 한 잔, 그 다음 분이 뭐 라떼 뭐 4개에 뭐 다른 음료 하나,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이 계속 들어오면 라떼를 그렇게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면 모든 음료가 다 밀려요. 그래서 최소한 라떼를 2개 정도는 한 번에 스팀을 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. 물론 뭐 더 많이 들어오거나 좀 익숙해지거나 그러시면은 큰 피처에다가 우유를 한 번에 데워가지고 푸어링만 나눠서 우유 거품을 나눠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호주에서 근무를 할 때 좀 익숙해져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큰 피처에다가 뭐 4잔, 3잔까지도 한 번에 쳐가지고 우유 거품 나눠서 내리면은 푸어링까지 완벽하게 한다면은 그 음료의
수위가 같아요. 그러니까 우유 거품이 많이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는 무게를 재보면 알 수 있으니까, 수위가 같더라도 우유 거품이 많이 들어간 거는 가볍고요, 우유 거품이 덜 들어간 거는 무겁습니다. 그 폼이 낮으면.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수위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컵을 들었을 때 가벼운 거 그리고 무거운 게 생긴다면 편차가 발생한 거겠죠.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라떼를 만드시고 무게를 꼭 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래야 내가 이거를 적당하게 따랐는지, 우유 거품의 양을 적당하게 따랐는지를 봐야 되거든요.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부피만 가지고는 이게 똑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피처를 하나를 써가지고 우유를 데웠어요. 그래서 이거 2잔짜리 분량을 만약에 하셨다면 이거를 처음에 그냥 붓고 두 번째 또 붓잖아요. 그러면 무조건 처음에 붓는 커피 잔에 거품이 더 들어갑니다. 그래서 다른 영상도 찾아보시거나 대회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우유를 나누는 작업을 해요. 좀 덜어내거나 아니면은 한번 붓고 다시 많이 따라 놓은 다음에 거기서 우유 거품을 좀 덜어가지고 피처 2개를 써서 우유 거품을 균일하게 나눠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요. 그 작업을 해야 라떼를 하나 만들고 또 다른 라떼를 이어서 하나를 더 만들었을 때 무게를 재보시잖아요. 수위를 똑같이 맞추고 무게를 쟀을 때 편차가 거의 없어요. 10ml, 10g, 20g 요 정도 되게끔 만들어야 2잔의 퀄리티가 유지가 되니까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,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큰 피처에다가 우유를 2잔 분량을 넣으시고 스팀을 똑같이 칩니다. 똑같이 쳐서 거품을 올린 다음에 그 거품을 3분의 1 정도는 다른 피처에다가 덜고 그 피처로 음료를 만드시거나, 아니면 3분의 2 정도를 다른 서브 피처에다가 부으시고 3분의 2가 들어있는 그 서브 피처에서 이제 한 잔 분량의 우유를 남기고 나머지는 또 원 피처로 보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피처에는 한 잔 정도, 내가 원래 평소에 한 잔 스팀해서 라떼를 만들었던 정도의 양이 들어있겠죠. 이걸로 커피 한 잔을, 라떼 한 잔을 만들고, 나머지 피처에 또 모아놨던 우유를 거품을 풀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부어주고 그걸로 다시 라떼를 만드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 2잔의 음료가 균일하게 나옵니다. 한 번 스팀 쳤다고 우유가 2잔짜리가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우유를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만들잖아요. 2개 거의 다 편차가 크게 날 거예요. 처음에 부어주시는 우유에 거품이 많이 들어가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최소한 2잔은 만드실 수 있고요. 라떼아트 대회를 보시거나 이렇게 보셔도 보통 2잔을 만들어서 우유를 나누어서 라떼아트를 하는데 2잔 다 균일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고요. 그렇게 2잔 정도는 크게 우유 거품이 굳거나 망가지지 않아요. 스팀을 잘 치셨다면. 그래서 최소한 2잔 정도는 만들어야 업무 효율이 좀 올라갈 거고요. 그게 좀 익숙하시면 제일 큰 피처 있죠. 1.2L인가 900ml인가 그 피처에다가 우유 넣으셔가지고 한 번에 3잔 반에서 10온즈 잔이면 한 4잔까지도 나올 거예요. 3잔까지 나오나? 그럼 그 정도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거 할 때는 항상 내가 푸어링 할 컵, 그리고 우유를 데웠던 큰 피처가 있죠. 그래서 푸어링 할 컵에다가 우유를 붓고 거품을 좀 덜어내고 따라주고, 다시 푸어링 할 컵에다가 우유를 따라주고, 거기서 우유 거품을 버려주고 따라주면 수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무게까지 거의 비슷한 음료들이 나올 거고요.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감이 올 겁니다. 이게 그냥 단순히 말로 설명하거나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는 저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?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음료를 만드시게 되면 균일하고 맛이 있는 커피를 라떼아트까지 그려가지고 연속으로 여러 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좀 생기실 거예요. 올 겨울에 라떼 주문 많이 들어왔을 때 연습 많이 하시고, 이렇게 우유로 하시기 어려우면 파우더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